연예인들이야 이미 사생활이 어느 정도 공개된 사람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유명인들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결혼한다면 궁합이 어떨까 이런 걸 왜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역학사랑방에다가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여러가지 악플 달고 막 그러는데 제 직업이 사주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직업이.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아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겠구나. 그러면 신속하게 그걸 만들어서 분석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걸 갖고 트집 잡고 악플 달고 그러는 거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악플이 달리는 게 제가 그 정치와 관련된 거 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복수열정 가능할까 뭐 이런 거 올리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할 테고 그리고 좌파들 막 욕하면은 아 저 사람은 우파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적이 생겨요. 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좌파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시비를 걸고 싶겠지. 그래서 싫은 말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요 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비 거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악플 달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제 영상에 악플 다는 것도요 저는 웬만하면 안 좋아요. 웬만하면 저한테 싫어하는 말 하고 그러는 것도 웬만하면 안 지우고요. 다만 다른 카페에 역학사랑방 같은 데 올리는 건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싸웠다가 한 달 동안 정지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갖고 이제 지금 방법이 악플 다는 사람들은 그 관리자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 유튜버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을 올려서 받는 돈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광고비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한 2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200만원 정도 됐었어요 매달. 그러니까 100만원대에서 올라오다가 이제 몇 달 동안은 한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대박이 터지면서 그리고 요즘에 달러 값이 비싸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 정도 되더라고요. 500. 여러분 유튜브 사주 유튜버가 영상을 올려서 이번 달에 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다음 달에는 받기 어렵겠지만 이번에 그 송중기 건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대박을 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500만원이면 웬만한 사람들 봉급생활자들 월급보다 많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그 500만원 이상 못 받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을 올려갖고 한 달 수입이 500만원 구글에서 받는 돈이 그것도 달러로 세금도 안 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버 해라 유튜브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이 생년월일씨가 틀렸다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구글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면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내 생년월일씨가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구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그거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죠. 제 책임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명인인데 자기 정보 관리를 잘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구글이라는 거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는 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자기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생년월일씨가 안 맞더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그 연예인들의 사주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주를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합을 볼 때 있잖아요. 궁합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이제 서로 맞춰보잖아요. 이 사람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잘 맞냐 안 맞냐 맞춰보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이 맞춰본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춰봐가지고 잘 맞으면 일단은 처음부터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궁합이 잘 맞으면. 그리고 당연히 잘 사는 경우도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단 각자의 사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사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사주가. 일단 사주팔자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대운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대운까지 안 좋잖아요.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주팔자도 안 좋고 대운도 안 좋다. 그러면 이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결혼을 좀 늦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할 때 궁합에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고, 한 1년 이상은 사귀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충고해준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은 이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적중률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적중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이혼율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론. 백일섭 씨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조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오래 살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 배우자가 꼭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일부종사라는 말이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같이 산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수명이 늘어가지고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한 20대나 30대 초중반에 결혼해가지고 그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이 산다는 게, 그게 이제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다 컸단 말이에요. 자식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20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젊을 때, 애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에 특히 이성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골치 아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양육비는 얼마 줄 거냐, 애는 누가 키울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애는 뭐 5살, 6살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혼한다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골치 아픈 거지, 나이가 한 50, 60 이렇게 돼가지고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사주에 이때 대운이 너무 안 좋고 배우자궁 다 깨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한 50, 60 이렇게 되면은요, 꼭 그 사람이 이성운이 안 좋아서 남편하고 헤어진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식도 있고, 그리고 이혼하면 또 재산 분할해야 되고, 법원에 가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지, 꼭 그 사람이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성운이 안 좋다, 이것도 한 결혼해가지고요, 한 30대 40대 한 20년 정도, 요 정도만 잘 버틸 수 있으면 괜찮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딱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성호는 별로 안 좋은데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딱 봐가지고 한 20년 정도는 같이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대가 바뀌어갔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과연 노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궁합을 분석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 다 클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겠느냐, 그 정도까지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중년에 이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새로운 이성을 이제 만나서, 지금 남편이나 지금 부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요. 그 사람이 일단 좀 잘나야 돼요. 잘나야 된다고요. 어제 이제 세상을 떠나신 정두원 전 의원도 재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인보다 나이가 11살이 그 부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11살 어린 여자랑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잘났잖아요. 정두원 같은 분은 학교도 서울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은 좀 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잘나야지 사람이 쳐다볼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그 여성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일단 남편이 너무 싫은 거야. 남편이.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헤어지고 싶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딱 잡고 이제 여쭤볼 때, 만약에 이혼을 해가지고 딴 남자를 못 만난다,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이 남자랑 이혼하겠느냐.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든 그 일반인이든 궁합을 보는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만 볼 게 아니라,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복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뀔 거야,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운만 너무 믿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혼을 이제 중년에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주가 좀 안 좋고 대운도 별로다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재혼을 고집할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흘러가는 대운이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여자가 외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낫다, 이러면은 좀 기대할 만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주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그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면은요, 남자가 조건이 아주 좋아요.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아주 많고 막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가 아주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남자의 사주가 일단 안 좋고 흘러가는 대운도 안 좋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죠. 그 사람이 조건이 좋아도 어차피 살을 부딪히고 살아야 되잖아요. 재혼을 했으면 이제 내 남편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돈이 많다든가 이것만 보고 결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내 속편한 게 최고니까. 제가 이 송중기, 송혜교 이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지금 신청자가 2달 이상 밀려 있어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2달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더 이상 신청을 안 받습니다 하고 딱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연락을 하세요.
그런데도 연락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2달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5분 정도, 4, 5분 정도 미리 간단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내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일단은 궁금해 하시는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는데요.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것도 한 분당 한 5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신청자는 밀려있고 하루에 2건씩은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2건씩. 그래야 이제 적체되어 있는 기다리시는 분들을 이제 신청자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는데 너무 바쁜 거지. 그 와중에 또 어머니가 다치셔가지고 또 병원에 가봐야 돼.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병원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들렸다가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고민하다가 상담료를 좀 올리면은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서 60분에 이제 15만원씩 받다가 20만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주 강의 영상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많이 끼고 갑자기 화면이 좀 어두워졌죠. 먹구름이 많이 꼈어요. 그리고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특히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셔가지고 저처럼 유튜버가 되세요. 그러면 웬만한 자격증 따고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낫다면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